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수시 접수하고 계시죠? 아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복잡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실제로 이제 여러 학교들이 기출문제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 1탄으로는 한서대학교 이제 항공관광과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올라온 게 학교 생활 영역입니다. 아마 인성 파트도 같이 올라오게 될 텐데 실제 이제 면접에서는 뭐 인성이나 학교 생활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고요. 그 이외에는 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 항공과 면접 기출 문제 중에서 볼 수 있는 어쩌면 예상치 못한 질문을 추가로 하나 혹은 2개 정도까지 받아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해당 학교 생활과 인성은 기본으로 이제 한서대 항공관광학과에 지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지원 동기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 학과 지원 동기가 될 텐데 여기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학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공관광학과, 그러니까 승무원이 될 수 있는 그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배우는 학과에 지원한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학과 전공 지원한 동기,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되어 있죠? 그러면 학과 지원한 동기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서비스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비스와 안전, 그 책임감, 사명감, 그 전문성을 갖춘 겸비한 예비 승무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지원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학과의 어떤 커리큘럼, 교육 과정,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학과만의 장점, 어떤 합격률, 데이터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인데 사실 FSC, LCC 또는 외국항공사 승무원이 되겠다, 정확하게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쪽에 승무원이 되겠다라는 것도 저는 좋은데요. 그런 항공 승무원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학과를 졸업해서 항공관광학과 이꼴 승무원보다는 승무원 플러스 이거까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땡땡 학과의 지원 동기를 자신의 적성과 연계해서 살펴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지원 동기가 어떤 거냐면 이제 본인의 성격의 장점 혹은 승무원으로서의 역량, 자질 이런 것들을 함께 엮어서 지원 동기를 말씀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저는 우리 항공관광학과에서 제가 가진 꼼꼼함을 무기로 삼아서 정말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승무원으로 성장할 자신이 있어 성장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비스와 안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량들 있죠. 꼼꼼함, 섬세함, 책임감, 사명감, 성실함, 팀워크, 팀플레이어. 왜냐면 승무원이라는 게 혼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국제적인 역량, 본인이 외국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한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것과 연결을 시켜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우리 한서대학교 항공관광학과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넘어서 국제적인 고객 만족 서비스인이 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전 세계 다양한 국적과 문화의 승객을 모시는 승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마인드는 기본, 그리고 외국어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유학 생활이 있다, 외국어 공부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학과에서 주어진 요런 거 열심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적성, 장점, 경쟁력을 더해서 제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땡땡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이 학과에 지원한 동기, 1번, 2번, 3번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전부 다 다르게 쓰려고 고민을,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원 동기는 다 똑같고요. 이제 첫 번째는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2번은 자신의 적성, 3번은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땡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이제 학과에 지원한 동기다 보니까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다가 우리 학과에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실제로 저는 어렸을 적에 가족들과 함께 떠났던 미국 괌 여행에서 또 괌으로 향하는 길에 탑승했던 그 기내에서 승무원들의 따뜻한 그 서비스에 감동을 느껴 이 직업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서비스를 넘어서 항공안전요원으로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교육 과정이 필수라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한선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지원 동기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을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제가 성장해 나가서 4년 뒤에는 꼭 제 꿈을 이루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한 학교의 생활은 무엇인가? 사실 제가 이제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한 개, 답변을 쓸 때는 이제 대한항공의 인재사항이라고 있습니다. 5가지.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면 HR 제도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스튜디오 테리 스파르타 학생들 수업할 때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러한 점이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고 서비스인으로서 필요한 자질이고, 또 여러분들이 항공과 학생으로서도 항공관광학과 학생으로서도 필요한 잠재적인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다 설명을 지금 드리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하지만 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 문제 해결력,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적인 감각,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올바른 예절, 그리고 네 번째는 성실한 조직인,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팀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두 번째, 좀 외국어 역량 또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학교 생활, 그리고 또 3번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예절, 이건 봉사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 성실하는 또 뭐 주어진 역할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 작은 역할에도 뭐 사소한 임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 솔선수범하는 거, 이런 학교 생활도 될 수 있겠죠. 뭐 동아리를 내가 직접 창설했다, 그리고 기획했다, 학교 축제를 내가 직접 기획했다, 솔선수범하고 그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던 것들이 가치를 또 빛낼 수 있도록, 또 팀플레이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닌 여러 팀원들과 함께 팀 활동, 모둠 과제 이런 거 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활동이 승무원이 되는데, 혹은 또 항공관광학과 예비 승무원을 원하는, 또 예비 승무원인 그 항공관광학과 학생으로서 필요한 자질이다라는 것을 설득시켜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교내외 여러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단 승무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고객을 모시는 서비스인이기 때문에 항상 좀 겸손한 자세와 낮은 자세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험은 제게 큰 보람이 될 거라 생각했다. 큰 성취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고, 덕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학과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가치 중요성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적극 참여하겠다 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어떤 부분이 본인이 선택한 땡땡학과 전공과 맞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거는 여러분 아까 2번 자신의 적성, 그리고 이거는 거의 똑같은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적성이다 보니까 외국어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서비스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봉사활동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성격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친절한, 따뜻한, 예의 바른, 공손한. 근데 물론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거, 적성.
사실 그래서 2번과 5번은 거의 똑같은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고 똑같이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적성이라 했으니까 2번에는 적성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할 때 단어 선정을,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뭐 이러한 부분, 이러한 적성이, 이러한 경쟁력이, 이러한 성격이 라고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졸업 후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들의 꿈이죠.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다 승무원이 될 텐데 모두가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승무원, 어디 항공사의 어떤 승무원 이런 것을 좀 목표로 두고 답변을 좀 이야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이런 분야의 전문가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직업에도 관광학과에서 배운 이런 것을 살려서 이러한 직업도 염두에 두고 함께 병행하며 준비해 나가고 싶다 라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졸업 후 진로 2번 같은 경우에는 졸업 후의 목표는 무엇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입학 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자,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승무원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는 게 1번의 연장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졸업 후 목표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고객 감동을 실천할 수 있는 승무원, 항공 승무원, 대한항공의 승무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입학 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러면 정말 전 세계 다양한 국적과 문화의 승객들을 만족시키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저는 다양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부터 어학연수, 그리고 교내에서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입학 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방향성도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지만,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커리큘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내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찾아서 넣어주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자, 사실 서비스 안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고객, 다양한 상황, 예상치 못한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IT 기술이 발전하고 이런 것과 서비스가 접목되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또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도 4차 산업혁명과 연결시켜서 그에 걸맞는 안전요원으로서의 역할, 책임감 수행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명감을 느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정말 그 단 한 명의 승객도 문제없이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는 안전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연구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번, 2번, 3번 연장선이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심화적으로 묻는 질문의 어떤 커리큘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3번에서도 결국 그 이유를 말하면서 동시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자격증 취득하겠다 이런 것으로도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진로라고 하면 결국에는 항공 승무원, 서비스 전문가, 안전 전문가라는 꼭지점을 잡고 여러분들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동아리 활동 영역입니다. 자, 1번.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운 점. 자, 동아리 활동, 어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해서 그걸 배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배운 점이 앞으로 학과 생활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답변을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지원학과, 예를 들어서 항공서비스, 항공관광학과, 이런 서비스 승무원과 관련되지 않은 전공이라도 괜찮아요. 독서 동아리를 통해, 토론 동아리를 통해서 저는 내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시야, 편견 없이 받아들인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점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팀 활동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다양한 국적과 문화,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고 때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학과에 입학 후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지원학과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동아리 활동이 지원학과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항공 서비스 이쪽으로 관련된 동아리라면 그냥 연결하면 되겠죠. 이런 걸 배울 수 있었다. 근데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뭐 전혀 관련이 없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뭐 체육 관련된 동아리다. 예를 들자면 사실 서비스와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는 체육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팀워크 활동, 그리고 땀 흘리는 만큼의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실함과 또 강한 정신력, 체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무원으로서 강한 체력과 정신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책임지기 위한 그런 승무원 사명, 어떤 임무에 저는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진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승무원이 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이 나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라는 방향으로 가시는 거고요. 사실 2번과 3번이 거의 동일한 질문이고 동일한 어떤 방향성의 답변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이거는 어떤 갈등, 이 문제 해결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대한항공 인재상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해결력,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 이런 거 같은 이제 질문의 답변이에요. 실제로 이제 취업할 때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묻거든요. 문제 해결을 어떻게 다가가는가? 그래서 팀원들과 갈등이라면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스스로 이런 걸 한다면 좀 계획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계획성을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본인이 조금 그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제 축제 기간과 어떤 동아리 활동 어떤 중요한 기간과 시험 기간이 겹치면서 사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던 적이 있다. 사실 이때는 제가 두 역할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2가지 모두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시간, 일상 속에 이런 조금은 여유를 갖는 시간들을 좀 제거하는 것이 난 중요하다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잠자는 시간, 정말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지만 정말 열심히 하면서 피곤하지만 이렇게 이겨냈다. 덕분에 2가지 모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과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인으로 어떤 어려움, 위기 이런 거 찾아오더라도 이렇게 잘 극복하겠다라는 방향성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사활동 영역.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영역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팀원이었는지 리더였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리더면 적극적인 리더 좋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소통하고 기다릴 줄 알고 조금 발걸음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리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팔로워, 이렇게 팀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팀원들의 어떤 분위기, 어떤 팀 문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또 무엇보다 리더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서 팀원이지만 굉장히 크루셜한 중요한 역할을 팀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비쳐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사활동 영역.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거는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거겠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통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저는 어디에서 이런 봉사활동, 이런 역할로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실제로 이제 그 과정을 조금 2문장 정도로 요약해 주시고, 또 그 배운 가치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나보다는 정말 더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저 스스로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이런 감사함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기 위해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역할, 활동 혹은 직업을 통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하루 당일짜리 이런 것보다는요, 조금 사소하더라도 3시간, 6시간씩, 1시간씩 하더라도 좀 오랜 시간, 장기간 했던 것을 강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번과 2번, 사실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라는 것은 본인의 삶의 가치관, 배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또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진로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배운 서비스 가치 또는 희생의 가치, 배려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희생정신이 또 서비스인으로서 고객 감동을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었다. 몸이 불편하지만 제가 잘 웃으면서 좀 밝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 세심하게 도움 드리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정말 환하게 웃어주시고 너무너무 고맙다. 이때까지 찾아온 봉사활동자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런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때로는 희생하고 배려하고 도움 건넬 수 있는, 주저하지 않고 도움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충분히.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배운 가치를 학교 생활을 하면서 혹은 승무원이 되어서도 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했던 활동 경험을 앞으로 입학 후에 또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봉사활동 같은 거 요런 거 해나가겠다 이야기하는 거 중요하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이제 1번, 3번 거의 같은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거의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1번, 3번 거의 비슷하게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 달라진 점, 배웠으니까 느꼈으니까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1번, 3번, 4번을 묶어서 답변을 가셔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3년간 유기견 봉사활동을 통해서 책임감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향해 느끼는 그 책임감의 가치, 무게가 가장 많이 달라졌다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실제로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정말 책임감 있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독서 활동. 읽은 책 중에서 저는 이거 좀 뭐랄까, 그 학과 교수님께서 쓰신 책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 그분들에게도 식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뭐 승무원 그런 책 이야기하기보다는요, 그런 건 베이스로 깔고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직접 저서 하셨던 이런 책도 제겐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책이 제게 정말 서비스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비행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닌 조금 뭐랄까, 좀 따뜻한 말과 행동, 마음 이런 걸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돼요. 예전에 꿈꾸는 다락방, 좀 옛날 책이긴 한데 어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행동하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학과를 지원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는가, 뭐 승무원 이런 거 이야기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 책이 제가 항공관광학과에 지원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됐다. 실제로 책 내용에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만큼 저도 이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실제로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서비스인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 생각한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고 이 책에서 배웠던 그 가치를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막 이 소설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보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그 책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1번, 2번도 비슷한 질문이지만 2번 같은 경우에서는 그걸 좀 포인트 짚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떤 대목, 구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목이 있다. 뭐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도 한 게 없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다양한 도전을 한다 라는 그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고 내가 참 많이 바뀌게 되었다. 약간 이런 문장을 넣어서 그리고 내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이다. 그래서 내가 달라졌다. 왜 인상 깊었는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이었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이야기할 때는 약간 팁을 드리자면 그냥 책 읽듯이 읽지 마시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은 한 게 없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무언가 다양한 도전을 열심히 했다. 쉬어주고 라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이 구절 덕분에 제가 하루를 더 바쁘게 그 시간을 쪼개어서 살아가는데 큰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3번 독서를 통해 본인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똑같은 질문이다, 세 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험 활동 영역. 자, 체험 활동 중 지원학과와 연관된 활동이 있다면 체험 활동 중 본인이 전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승무원과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 좋겠죠. 뭐 직업을 탐방한다, 뭐 체험을 했다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거고, 아니면 저희 학생들 얼마 전에 저기 항공안전협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그 뭐랄까 이름이 뭐였죠? 그 항공객실 안전 수료 훈련 이런 걸 했거든요. 무료로 제가 진행했었어요, 최초로. 그래서 그런 거 활동했던 영역 경험이 있으면 가장 베스트하겠죠. 가장 베스트한데 그런 게 없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저는 뭐 봉사활동 있잖아요. 그걸 뭐 선택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동아리 활동으로도 정할 게 없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 활동 영역에서 특정 그 활동이 있으면 연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없다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영역 이런 부분에서 소재를 끌어와서 답변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원학과 연관 이런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학과 활동에서 진로 활동에서 이런 걸 했었는데 이러한 것을 또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승무원이 되는데 다양한 역량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 활동이 있다면 하겠다. 다양한 현직자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어떤 체험, 자격증 수료, 어떤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배워나가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 활동 중 본인의 전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이것도 사실 연관된 활동이니까 전공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이 가장 전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고, 제가 서비스인으로서 또는 항공승무원으로서의 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체험에 대한 설명 짤막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30분이 훌쩍 지나갔네요. 이 답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45초 전후로 답변을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요한 관건인 그 경험을 너무 길게 늘어뜨려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두 문장으로 그 모든 과정을 압축해서 이제 전달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표정 미소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 표정과 어울리는 목소리와 전달력, 표현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중요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몇 개 안 되니까요. 이거 마음먹고 준비하면 뭐 1시간이면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쌓아온 답변들 많을 거니까 너무 새롭게 만들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 있는 소재를 요리조리 잘 사용하셔서 답변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뭐 백석대 이런 것도 제가 함께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도 끝까지 못 보고 이 답변도 끝내 다 만들지 못한다면 과연 뭐 좋은 학교에는 합격할 수 있겠죠. 수시, 입시는 운이 또 중요하니까요. 근데 승무원이란 꿈이 되는 것은 제가 장담컨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끈기 있게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파이팅!